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 공방이 한창입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다 반등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근데 사실 위기가 아니라는 거. 2020년은 무슨 점이요? 대전환점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의 국가 전략 이미 발표를 했죠. 현 정부는 2020년 국가 전략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AI가 많은 산업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원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과감하게 늘려나갈 것인지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 AI 국가 전략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역시 인공지능에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투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그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방향성, 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의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을 더 구축할까, AI를 중심으로 어떻게 역량을 개발할까, 그리고 기업들은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나아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연초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공지능 전략을 좀 한번 짜보는, 투자 전략이든 기업 전략이든 국가 전략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사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홍보 멘트를 좀 드리자면 2020년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6시 반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 100회 특집 강연이 있습니다. 무료고요. 공개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저는 뭐 그동안 100회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 오는 동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하나의 경제 보고서를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려 왔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또 제 블로그를 통해서 혹은 오마이스쿨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들 좀 초대해서 무료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100회, 101회 그리고 이제 유료 강연인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생기초, 정말 생기초. 자, 인공지능. 이게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 나왔고 또 저도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강연이 오마이스쿨 강연만으로도 첫 강연이 아마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15년인가 16년에 처음 제가 강연을 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산업적으로 기대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됐는데 간단히 짚고 가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산업의 생산성이 정말 놀라우리만큼 증가할 때 그때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생산성이 조금 개선되고 조금 나아지고 진보하고 이런 걸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겠죠. 생산성이 정말 극단적으로 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산업혁명이 바로 증기를 도입했던 겁니다. 1차 산업혁명, 그죠? 증기.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나르다가 증기기관차가 나무를 나르면 얼마나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산업혁명은 전기, 그리고 세 번째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세 번째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인터넷과
PC가 도입된 거죠. 인터넷과 PC가 도입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이런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완전히 판이 다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AI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4가지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면 AI는 뇌신경에 해당돼요. 뇌신경, 사람으로 치면. 그리고 블록체인은 근육에 해당된다. 제가 시간이 길지 못해서 짧게만 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뼈대에 해당되고 빅데이터는 바로 혈액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좀 상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소개를 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IoT가 밑에 깔립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마트 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나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송하죠. 뭡니까? 이 전송하는 것이 뭐예요? 5G, 통신 인프라인 겁니다. 5G를 통해서 전송을 하면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추론하는 것이 AI다. 그러니까 AI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여러 기반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반 기술들의 어쩌면 핵심, 대장, 바로 AI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 실제로 확대 적용되면서 뭐 금융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무인 은행이 등장한다든가 뭐 제조에 활용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진다든가 의료에는 원격 진료나 바이오 헬스케어가 등장한다든가 뭐 교통은 미래형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등장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산업에 걸쳐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AI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만들고 그것은 산업만 달리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뒤집어 놓는다. 삶의 질을 높여 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다. 한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5분 동안 인공지능 요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에는 아날로그식 경제, 아날로그식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식으로 바뀌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죠. 물론 우리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에는 이 내용이 뭐 한 3시간짜리로 담겨져 있죠. 그럴 만큼 굉장히 많은 케이스와 팩트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꿔 놓는 것이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이 기업들이 서비스가 유통 서비스가 다 뭐예요? 대면 서비스. 그러다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이게 비대면화라는 트렌드죠. 이런 식으로 6가지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다른 판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사들이 패션사들이 온라인에서 옷을 팔다가 이제는 온라인에서 옷을 입어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경험을 먼저 제공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해보자. 그것이 바로 UX, 초실감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매 후 사고 나서 경험을 해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가 이제는 경험을 먼저 해보고 가구를 먼저 놔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UX, 이런 초실감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격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그 대표적인 기술, 그게 바로 AI,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이제 IT 강국이 아닌 AI 강국으로 도약해보자 하는 우리의 전략적인 방향성, 국가 전략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인공지능 국가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전략을 이미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주요 내용들은 이런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으셔야 될 내용들만 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보이시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기 제시된 이 국가 전략 보고서는 늘 그랬듯이 제 블로그에 같이 담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다운받아 보셔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 다양한 선진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서로 AI를 리딩하기 위해서 AI라는 것을 우리의 핵심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나라들이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하기로 했느냐? 디지털 경쟁력 현재는 세계 10위 정도에 되는데 이제 3위까지 올라가겠다. IT 강국이 아니라 AI 강국이 되겠다. 뭐 이런 방향성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뭐 455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 지금은 삶의 질 순위가 현재 30위, OECD 회원국 중에 30위에 불과한데 34개국 중에 30위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 수준이지만 이제 한 10위권으로 도약해 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전략, AI 국가 전략에서 발표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좀 꼽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한 가지는 AI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광주 AI 집적단지입니다. 그러니까 AI 특화 지역을 광주로 선정했고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AI R&D라든가 산업화, 상품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AI 집적단지 내에는 거의 광주 내에 연구소가 있고 기업이 있고 학교가 있고 창업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개발하고 기업들의 상품화하고 그리고 연구소를 통해서 원천 기술이 연구되는 뭐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AI 혁신 클러스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고 AI 기술 경쟁력을 고도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AI 기술 경쟁력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규제를 완전히 혁신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마련했고요. 이건 경익남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마련했고요. 그리고 규제 자유 특구도 마련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경익남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 2020년에는 더더군다나 아예 규제의 제도 자체를 그냥 완전히 바꾸는 거다. 어떻게? 규제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해라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자. 그래서 선호용 후규제입니다. 선규제 후호용이 아니라 선규제 후호용에서 선호용, 먼저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자. 약간 중국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중국에는 일단 허용이 돼요. 규제 없이 마음껏 해보다가 필요한 요구되는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겠다. AI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AI 올림픽을 개최할 겁니다. 결국 스타트업들이 이런 AI를 활용해서 이런 금융 서비스, 이런 로봇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올림피아드를 이제 갖추겠죠. 그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또 발굴이 되고요. 그런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AI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미래기술 육성 자금을 활용해서 정부의 R&D 예산이 좀 활용된다든가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특히 AI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 키워드 하나 꼽자면 제 생각에 AI 국가 전략의 가장 컸던 키워드는 저는 Processing in Memory, PIM Memory, PIM 반도체입니다. PIM 반도체. 이건 뭐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있고요. 연산에 해당되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게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형식이었다면 이것과 함께 연산이 통합되는 방식이다. 결국 인간의 뇌처럼 기억, 메모리도 하지만 기억도 하지만 연산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PIM 반도체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나 소리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까지 가능한 결국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PIM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꼭 주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앞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업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인재 양성입니다. 이미 AI 국가 전략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AI 인재 양성. 인력 부족하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 많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찾는 인재는 없는, 결국 우리나라의 이 고용 문제는 미스매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학 안에 인공지능 학과를 적극적으로 개설한다든가 국가의 공공 교육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인프라를 통해서 AI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여러분 청년들이라면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역량을 개발하는 청년 여러분들이라면 공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이 인재 육성 과정이 있습니다. 무료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커리어도 좀 발전시키고 이런 역량도 갖춰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년이 아니고도 예를 들어 경력이 단절된 직장인 분들 30, 40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량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영 경제적 스킬에 이런 산업, 디지털 산업을 보는 이런 역량, 눈을 같이 키워서 이런 기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있는 이런 인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계 산업을 전공한 공학자였으면 기계 산업에서 플러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적인 영역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능력을 배양해서 가급적이면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 선도적인 어떤 기술력을 제공하는 그런 역량 있는 인재로 육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 정말 가능할까 좀 회의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도 디지털 정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도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도 AI를 활용하고 가게도 AI를 활용하듯이 정부도 AI를 활용하는 정말 AI를 반영한 공공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겠다. 예. 여러분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번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좀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해가면서 정부를 더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AI를 활용하는 나라, 특히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가, 제조,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들도 소상공인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 늘리는 거, 그리고 바이오 의료에서 또 소위 말하는 원격 진료 서비스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영역, 도시 물류 스마트 시티를 얘기 많이 하는 거죠. 농수산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능형 캐릭터 이 개발 그리고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한 엔진을 개발하는 거, 국방도 마찬가지 국방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위성 데이터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여러 전 산업에 걸쳐서 전 영역에 걸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부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방향성,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AI 영역에서, 인공지능 영역에서 어디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까,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갖추시고 투자 관점에서 좀 고려할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역량 개발에 관심 있는 직장인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나에게 내가 이미 낸 세금을 활용해서 무료로 공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역량, 어떻게 역량을 만들어 나갈까, 구축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힌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